다음 문제를 읽고 제한된 시간 내에 알맞은 답을 구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12회 문제 정답 확인해 볼까요? 1번 4, 2번 11, 3번에 5, 4번에 3, 5번에 30, 6번은 해서 함께 보시고요. 7번에 300g, 8번에 3, 9번에 2, 10번은 육진법의 수. 자, 1번 문제부터 함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눈을 표시하는 방법이 같은 주사위 3개를 그림과 같이 붙여놓았을 때 서로 붙어있는 면의 눈의 수의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죠. 이럴 때 마주보는 면의 눈의 수의 합은 7이다. 자, 첫 주사위부터요. 우리 눈의 배치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4의 맞은편에 3, 그리고 6의 맞은편에 1, 2의 맞은편에 5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붙어있는 면은 2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는 역시 접하는 면의 눈은 3이 되겠죠. 왜냐하면 3과 4가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도 보면 역시 4와 서로 붙어있죠. 따라서 접하는 면의 눈은요 2, 3, 그리고 5, 6 이렇게 붙어있겠죠. 따라서 2, 3, 5, 6을 더하면 답은 16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사위를 응용한 문제 여러분 잘 돌려서 그 유치를 함께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어떤 거기 학생은 갑부터 전까지의 4명의 학생이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연간 결석 일수는 다음과 같을 때 을의 3학년 때 결석 일수를 구하는 문제죠. 자, 5번의 조건에서 보니까요 갑의 3학년 때 결석 일수와 정의 2학년 때 결석 일수는 같죠. 갑의 3학년 때 결석 일수를 우리가 A라고 하겠습니다. 6의 조건에서 을의 1학년 때 결석일수를 B라 하고요. 7에서 을의 2학년 때 결석일수를 C라고 하면 이와 같은 표를 나타낼 수 있겠죠? 갑 3학년 A, 을은 1학년 B, 2학년 C, 그 다음에 병은 3학년에 C, 정은 2학년 때 A, 3학년 때 우리가 B. 이럴 때 을의 3학년 때 결석일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 X 갖고 하는 문제이죠. 먼저 3의 조건해 보겠습니다. 4명 모두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결석일수가 많아지니까요. 문제에서 보면 자 먼저 C가요. 우리 을에서 보니까 C가 2학년 때 을의 결석일수가 B보다는 많아요. 즉 C는 B보다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에서 보니까요. B는 A보다 큼을 알 수 있죠. 따라서 C하고 B하고 A를 비교해 보면 C가 가장 큰 수이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X는 C보다 크겠죠.
x는 10보다 큽니다. 그런데 1년간 결석일수의 최고일은 11일이고 가장 최저일은 6일이라고 1번 조건에서 했잖아요. 따라서 x가 가장 크죠. 따라서 x값을 얼마나 알 수 있죠? 네, x는 11임을 알 수 있으니까요. 의뢰 3학년 때 결석일수는 11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1일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각각 5명이 서로 아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각각의 아는 사람은 2명뿐이라고 하죠. 다음에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죠. 이 명지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표를 한번 그려보면요. 가와 마의 조건을 나타내 봅시다. 가는 나는 B하고 E를 안다서 B와 E의 동그라미 표시하고요. 나는 C와 D를 안다고 그랬죠. 다는 A와 D를 알고 라는 A, E를 알고요. 마는 B와 C를 안다고 그랬으니까요. 각각의 동그라미를 쳐보면 A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가 아니면 나 아니면 마죠. 그렇죠? 이때 만일 A를 가라고 합시다. 그러면 A는 B하고 E하고 아는 사이가 되죠. 따라서 다는 E가 되죠. 그리고 라는 B가 되겠죠. 그런데 E가 A와 B와 D 3명과 아는 사이가 돼서 모순됨을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A는 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A를 나라고 하면요. A는 C와 D 둘과 아는 사이가 되죠. 따라서 다가 C가 되고요. 라가 D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라에서 보니까요. D는 A, C, E 3명과 아는 사이가 돼버려서 모순되죠. 따라서 A는 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 A면요. 다와 라는 B든 C든 어느 쪽이든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가가 B가 B와 E가 아는 사이고요. B와 E는 가 이외에 각각 마와 라를 알고 있으니까 B와 E는 서로 아는 사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라가 C고요. 다가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가 D가 되고요. E는 나가 돼서 조건을 만족시키죠. 즉 무슨 의미냐면 정리해보면 A는 B와 C를 알고 B는 A와 D를 압니다. C는 A와 E를 알고 D는 B와 E를 알죠. E는 C와 D를 알게 되죠. 따라서 정답은 5번 E는 C와 D와 아는 사이다가 정답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암호에서 PBLRI는 서울을 의미하고요. 이 암호의 열쇠는 숫자 3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QXBDR이 나타나는 도시의 이름. 암호문과 우리말의 대응관계를 생각해보면 알파벳 한자에다가 우리 한글 한자가 우리가 서로 한자가 대응됨을 알 수 있죠. P가 서울로 되고요. 시옷으로 되고 B 이렇게 되죠. 따라서 한글 한자가요. 알파벳 한자로 변환되어 있다고 생각하려면 알파벳은 26자밖에 없기 때문에 한글은 그보다 훨씬 많죠. 1대1 대응을 생각하는 것도 약간 좀 무리가 있죠. 따라서 우리말을 영어로 고치고 이 알파벳이 서로 다른 알파벳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서울은 SEOUL이잖아요. SEOUL이 PBLRI로 대응되니까요. 이 순서를 3개씩만 뒤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요. 3개씩 뒤로 계속 보내는 거죠. 3개씩 계속 뒤로 보내면 QXBDR은 Q는 뭐로 대응됩니까? 네, T로 대응되고요. Q, T로 대응되죠? 아래에 있는 Q가요. 그 다음에 X는 A로 대응되죠. 따라서 QXBDR은 대구를 암호한 것이죠. 따라서 답은 3번 대구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곱셈표 531 곱하기 37은 19,647인데요. 표 1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다. 이 표 2에 해당되는 곱셈에서 답의 각자리 수합을 구하는 문제죠. 보니까요. 7일은 7인데 제일 한 칸에 0, 7로 나타냈죠. 7, 3, 21, 그 다음 2, 1로 나타냈죠. 5, 7에 35, 3, 5로 나타냈습니다. 3일은 3, 0, 3, 3, 3, 9, 0, 9, 3, 5, 15, 1, 5 이렇게 지금 나타내면 알 수 있죠. 그렇게 나타낸 것이네요. 그런데 이 19,641의 결과는 이 빗금쳐진 부분으로 1, 5 플러스 3, 9 플러스 2 플러스 5, 3 플러스 1, 7 이와 같이 7, 4, 6, 1 올라가고요.
9, 1. 이와 같은 답을 구할 수 있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곱셈의 답은 이런 사선 방향의 숫자들의 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 위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하면 그 정답의 각 자리수 합하고 같은 거죠. 따라서 1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9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3 플러스 5 하면요. 정답은 21임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5번 답은 21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각형과 같은 넓이의 삼각형을 작도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평행선분의 성질 알고 계시죠? 먼저 아래 그림처럼 각 꼭지점을 A, B, C, D, E라고 두고요. A와 C를 잇고 A와 D를 잇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 C, D를 얻어내고요. 그 옆에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A, D, E의 똑같은 넓이의 삼각형을 작도하는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꼭지점 B에서 AC의 평행선을 긋고요. 꼭지점 E에서 AD로 평행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CD의 연장설과 교점을 F와 G를 한다면 삼각형 ABC의 넓이와 삼각형 AFC의 넓이가 같죠. 삼각형 ADE의 넓이와 삼각형 ADG의 넓이가 같으니까요. 결국 오각형 ABCD는 삼각형 AFG의 넓이와 같음을 알 수 있겠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양팔 저울을 이용해서 금붕어가 들은 어항의 무게를 측정하는 문제이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소거법으로 풀면 되겠어요? 먼저 가 그림에서 똑같은 거 하나씩 다 지웁니다. 지우고 나면 남는 게 뭐죠? 네, 붕어 한 마리 하고요. 어항 한 개가 남죠. 따라서 붕어 한 마리의 무게는 어항 한 개의 무게와 같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나 그림에서 보니까요. 붕어 하나의 어항 두 개가 180g이래요. 결국은 붕어 한 마리의 무게도 60, 어항 한 개의 무게도 60입니다. 다 그림에서 보니까 결국은 어항 5개 또는 붕어 5마리가 똑같죠? 결국 5 곱하기 60 하면 300g임을 알 수 있죠. 7번의 답 300g입니다. 8번 문제인데요. 명찰이 붉은색 3개와 흰색이 2개 있습니다. 이 5개의 명찰 중에 3개를 골라서 A, B, C 3명의 등에다가 붙입니다. 자신의 등에 붙어있는 명찰이 무슨 색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두 사람의 명찰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에게 물었습니다. B에게도 묻고 그랬더니 A도 자기가 무슨 색인지 알 수 없대요. B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C는 A와 B의 대답을 듣고 자기가 무슨 명찰을 차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럴 때 다음 중 답은 어느 것이냐는 것이죠. A가 만약에 B와 D의 등에 붙어있는 명찰을 보고 자기가 무슨 명찰임을 알 수 없다는 것은 B와 D가 모두 흰색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흰색을 붙였으면 흰 명찰 2개가 이미 사용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붉은색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흰색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B도 마찬가지로 A와 C의 등을 보고요. 흰색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결국 C는 나도 흰색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C는 무슨 색을 차고 있겠죠? 붉은색 명찰이 등에 붙어 있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1과 3과 7이 다음과 같이 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 83개 중에 1은 몇 개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이 배열되어 있는 규칙을 잘 관찰해 보면 1, 3, 1, 1, 7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1, 3, 1, 1, 7을 한 문구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즉 5개의 숫자를 한 문구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5개의 묶음 안에는 1이 몇 개 들어있습니까? 네, 3개 들어있군요. 그러면 83은 이 5개의 숫자가 몇 묶음 있나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16묶음이 있고요. 그 다음 3개가 있죠. 따라서 16묶음 안에 3은 48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색은 1, 3, 1의 순서이니까요. 1이 다시 2번 더 나오죠. 따라서 48 플러스 2 하면 결국은 1은 전체적으로 50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 2번 되겠죠. 10번 문제입니다. 수학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우리 반 전체는 100명인데 그 중에 남학생이 24명, 여학생이 32명이라고 말하니까요. 모두 다 엉터리 수학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은 선생님이 말씀이 맞아 라고 말했습니다. 왜 과연 선생님의 말씀이 왜 사실일까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24 플러스 32가 왜 100이 될까요? 하는 문제이거든요. 먼저 2의 자리 숫자를 가만히 한번 더해보죠. 4 플러스 2 하면 6 되잖아요. 근데 6이 0으로 대응됐어요. 0으로 바뀌었죠. 다시 말하면 이 선생님은 이 학생의 숫자를 육진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육진법의 수 24 플러스 육진법의 수 32를 하면 육진법의 수 166, 즉 36임을 알 수 있죠. 선생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선생님께서 육진법의 숫자로 말씀하셨다 하는 게 정답 되겠습니다.